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천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차 천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8월 11일 제1리그 일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FC 도쿄 대 가와사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쿄는 공격적인 성향보다는 수비와 역습을 주로 가는 성향에서 더 강점을 드러내는 편이다. 가와사키를 상대로도 이 덕분에 어느 정도 승부가 되는 편이다. 도쿄가 가와사키의 미드필더 활용에는 전체적으로 약점을 드러내는 경우는 제법 있기는 했으나 올 시즌 홈에서는 우라와나 가시와 등 후방에서의 플레이에 집중하는 성향의 팀을 상대로도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어서 가와사키는 늘 역습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는 편이다. 이는 가와사키의 활동량이 아주 많은 성향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전환 속도가 빠르지 못해서 늘 앞선에서의 무게중심을 뒤로 순간적으로 빼기 어려워한다는 의미다. 그나마 최근 야마다가 2경기에서 모두 멀티 득점을 기록하는 등 공격진의 컨디션 자체는 좋아 보인다는 것이 위안이다. 가와사키가 도쿄 상대로는 전체적으로 강했다고 하나 도쿄도 역습 상황을 만들면 가와사키와 승부 자체는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가와사키의 최근 공격수들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인다는 것은 다행이긴 한데 결국 수비에서의 문제를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산프레체 대 세레소 오사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히로시마의 특징은 상당히 좋은 압박 능력이다. 상대에게 공을 쥐어주는 상황에서도 중앙을 쉽게 돌파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데 능한 편이다. 결국 세레소 입장에서는 늘 히로시마 상대로는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는 편이다. 히로시마가 적어도 공수전환으로 많은 슈팅을 만들 수 있는 팀이기도 하니 히로시마가 한 골 싸움에서 세레소 상대로 이득을 보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긴 하다. 최근에도 5승 2무로 세레소 상대로 강하다. 이어서 세레소가 중앙을 돌파하지 못하면 득점력에서는 크게 뒤처진다. 이유는 크로스 위주의 전술의 단순함도 있지만 세아라를 제외하면 골을 기록할 수 있을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이다. 크룩스도 크로스로 7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긴 하나 3골이라는 수치는 득점팀 내 2위라고 하기에는 빈약한 편이다. 사실 세아라도 크로스를 족족 받아먹을 수 있는 신장을 가진 것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히로시마가 중앙에서의 압박에 상당히 강한 편으로 이를 이용해서 세레소의 공격을 최대한 측면으로 돌리면서 이득을 보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세레소의 측면 공세나 세아라에게 의존하고 있는 원맨팀 기질 역시 히로시마를 공략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이번 경기 산프레체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시와 레이솔 대 간바 오사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시와는 간바를 상대로 전체 전적에서 앞서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최근에는 간바를 상대로는 유독 약한 흐름을 타고 있는 편이다. 이는 가시와가 사실 실점 커버 능력이 아주 좋지 못하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약점이다. 가시와는 생각보다 라인을 높게 잡고 접근하는 성향을 띠는 편인데 이 때문에 간바의 수비와 역습이라는 점에 약점을 드러내는 성향이 있다. 2021년 이후로는 가시와가 간바 상대로 승리가 없는 흐름이다. 이어서 간바의 스타일은 철저한 수비와 카운터. 물론 간바가 공격 전개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은 시점에서의 정확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지난 도쿄전에서도 낮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해 그대로 무승부로 경기를 마무리 지은 모습이었고 간바가 변화를 주는 방식도 헤더와 제공권 위주로 아주 정교한 변화를 가져가지는 못하는 경우가 잦았다. 일단 가시와가 상당히 간바에게 약했던 것을 감안해야 한다. 문제는 간바도 정교함이라는 부분에서의 문제가 없지는 않다는 것사도 이 때문에 간바도 득점력에서의 기복이 상당히 심하다.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매치업이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주빌로 이와타 대 가시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와타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폭발력이다. 다만 가시마가 의외로 이를 경계하는 듯한 움직임에서는 손해를 보는 케이스였다. 특히 저메인이 신체 능력은 좋은 편이지만 촘촘한 라인을 돌파하는 것에서는 다소 어려움을 겪는 유형이다.
결국 가시마가 전체적으로 라인을 아주 높게 가져가는 성향이 아니라는 점이 이와타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가시마가 역습팀을 상대로는 대체로 중앙을 무리하게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측면 공세에 더 힘을 쏟는 편이다. 빌드업을 못하는 팀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나 무리하게 돌파를 하다가 공을 잃고 수비적인 상황에서의 난조가 심할 수 있다는 것이 약점이다. 이를 알고 폭발력이 뛰어난 사간도스나 이와타 상대로는 전체적으로는 유연하게 실리를 택하려는 경우를 많이 보여주기도 했다. 사실 가시마가 중앙에서의 흐름이 아주 나쁜 팀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폭발력이 좋은 팀을 상대로는 조심스러운 운영으로 나서는 상황이 꽤 있는 성향이다. 이와타가 촘촘한 라인을 돌파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면모가 없지는 않다. 가시마가 근소하게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가시마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나고야 대 도쿄베르디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나고야는 최근에는 고베와 교토 상대로 모두 3골을 허용하는 등 수비적인 강점이 상당히 아쉽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블록을 중앙에 세우가 배후 공간을 잘 주지 않으려는 장점은 있지만 후반전에 기여를 올리고 나서는 팀들을 제어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양상이다. 그나마 최근 주커 없이도 역습으로 상대를 공략하는 역습은 살아있는데 베르디가 배후 공간을 아주 잘 주는 유형은 아니다. 이어서 베르디는 전체적으로 수비와 역습 성향을 띠는 팀이다. 특히 최근 리그 4경기에서는 모두 1실점 아래로 실점을 통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물론 베르디가 현재 보여주고 있는 공격에서의 능력치는 좋지 못하다. 중앙에서의 정교한 패스워크도 상대의 중앙 블록을 돌파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고 롱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태다. 전체적으로 나고야가 상당히 수비적으로 난조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 다만 배후 공간을 주지 않고 중앙을 굳혀버리는 성향은 여전하고 베르디도 중앙에서의 블록을 패스워크로 잘 공략하지는 못하는 편이다. 롱볼 비중이 높아서 베르디도 화력이 아주 장점인 특성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번 경기 나고야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사간도스 대 우라와레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간도스가 의외로 우라와를 아주 잘 상대하는 편이었다. 이는 지난 경기 상대인 가시마를 상대로도 어느 정도 맞불이 가능했던 케이스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사간도스가 상대의 빌드업을 최대한 압박하는 전방에서의 흐름을 통해서 많은 쇼 카운터 공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물론 수비보다는 상대를 공략하는 공세를 통해서 플레이를 가져가는 편이라 난전 상황은 상당히 흔한 편이다. 이어서 우라와의 성향은 후방에서의 빌드업을 중시하는 편인데 결국 이 양상에서 상대에게 강한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리스크가 큰 편이다. 특히 사간도스가 홈에서의 높은 에너지 레벨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상황에서는 사간도스 홈에서 연패를 당하기도 하는 등 의외로 사간도스를 상대로 압도적으로 강한 것은 아니다. 최근 우라와 기준으로도 3승 2패로 크게 전적이 차이가 나는 상황도 아니다. 결국 사간도스가 상당히 공격적인 압박을 통해서 우라와를 잘 상대하는 편이었다는 데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는 사간도스가 상당히 에너지 레벨과 높은 압박 라인으로 우라와의 빌드업을 1차적으로 앞선에서 끊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우라와가 사간도스 상대로 그렇게 압도적인 것은 아니기도 했다. 이번 경기 사간도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